아이고 사건 반장이 이거 할 줄 알았어. 지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보도 받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지금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영상 일단 실제 상황부터 만나보시죠. 누워서 가는 비행기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로 조금만 양이 아니 근데 이렇게 수배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 아닐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이 좀 과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노리는 게 맞잖아요. 인사인 거잖아요. 제가 꼭 그걸 들어야 되나요? 자리를 얹어드리고 뒤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 불편한 거죠. 앉아보실래요? 이게 좀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 제가 완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뒤에 분이 그래도 가시잖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세상하니까. 진짜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제부터 참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고속버스 민폐라는 제목으로 우선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고속버스에 타 있는데 가장 앞좌석에 앉아서 등받이를 뒤로 최대한으로 젖히고 거의 눕듯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뒷자리에 앉은 남성은 공간이 좁은 탓인지 다리 한쪽을 아예 통로 쪽으로 빼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의자 좀 올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여성은 뒷사람이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할 수는 없다. 이만큼까지 젖히라고 의자를 만든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후에 여성은 버스기사한테 거절하는 것도 내 의사다. 내가 꼭 그걸 들어야 하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라면서 재차 여성을 타일렀고요. 결국 여성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등받이를 올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향유돼야 된다라는 거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배우고 알 만한 내용인데. 자, 아까 뭐 보셨다시피 버스 기사님,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등받이를 탁 올리긴 했답니다. 자, 그런데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 좌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과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보시죠. 진짜 막 무슨 이게 침대야? 안방이야? 아니 그렇게 불편한 차를 끌고 가세요. 너나 그래. 너나 그래. 나 진짜 없다. 그럼 불편한 차고 가야지. 아니 어디 정도야지 정도 거. 아니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 그래, 젊은이 그런 게 이게 잘한 거 없어. 아니 진짜 사모님 방송이 하세요. 웃음이 나오네. 막말이죠. 사실 반말을 하는 게 뭐 미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있었나요? 뭐 미국도 저러진 않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네, 왜냐면 이 반말하니까 같이 반말하는 모습이고 내 권리가 있으니까 뭐 당신이나 차 타고 다니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부모도 없느냐고 하니까 넌 없냐고 또 반말을 하기도 하고 또 존중받아라고, 존중받으려면 먼저 행동하라고 하면서 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은 뭐 이게 잘잘못을 따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게 규정이 있긴 있어요. 얼마 정도만 해라고. 근데 이 그 버스 좌석을 너무 뒤로 제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고 뒷사람 불편한 거고 이게 좀 문제인 상황이겠죠. 그 와중에 이제 막말하는 모습은 어쨌든 간에 저분이 막말을 해서 본인한테 그게 득이 될까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매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버스 기사 그 뒷자리 승객이 에이 하면서 그냥 다른 자리로 가면서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자,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그 기사가 당신 같은 사람 못 태우고 갑니다. 하차해서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의자가 뒤로 아예 안 제껴지게 만들어 놓은 의자라면 모르겠지만 저 여성이 분명히 잘못했고 욕설까지 해서는 뭐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버스 기사분한테 뭐 승차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주어졌다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료를 들고 타는 경우에는 조례상 이제 쏟아질 수 있거나 뜨거운 커피 같은 맞아요. 것도 못 들고 타게 할 수 있는데 참
이거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항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도 밥 먹으면 배부르는 상황을 굳이 뭘 만들어 놓을 그러니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제껴서 뒷사람이 불편하게 만들 경우 승차가 없어 이런 거를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처럼 저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닌가. 좀 황당하네요. 예. 소장님 금요일 방송 나오셨을 때 그때도 저희가 준비했던 제보받아서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네네. KTX 열차 안에서 맞아요. 또 이렇게 했더니 그와 지금 막 싸운 거. 네네.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 기차였다는 거고 지금은 버스인데 그때도 저희 이제 앵커도 그러셨고 저희 패널도 앞에 있는 분이 좀 배려를 해서 뒤에 분이 좀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싸운 것 자체는 뭐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잘못을 이 앞에 분이 더 말투부터가 잘못을 했죠. 뒤에 분들이 어르신들이었고 이 운전기사께서는 정말 버스 기사님께서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고 점잖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 문제를 정말 침착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요. 어쨌든지 뭐 뒤에 이 여자 말 맞다나 이 의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뒤로 가는데 무슨 잘못이야. 뭐 이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적어도 아까 버스 기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 뒤에 사람 좀 배려하면서 앉자. 여기가 무슨 침대차도 아니고 그런 거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신 그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저희한테 직접 또 이 영상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좀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어요. 네, 조금 전에 제작진과 통화가 됐는데 일단 그 제보자는 이 여성이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앞뒤 상황 없이 너무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서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나기도 한다. 라면서 앞뒤 상황을 약간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저 여성이 크게 뒤로 젖혀서 앉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승객이 처음에 정중하게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발로 툭툭 치면서 반말을 하면서 이거 좀 올리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지금 겁니다. 저 일어선 남성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1차로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두 승객 사이에 소소하게 언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툭툭 발로 치시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휴게소를 다녀오고 나서 저 여성이 어떤 좀 억하심정이 들었는지 다시 뒤로 확 젖혀서 누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버스기사가 다시 와서 재차 요청을 하니까 화가 나서 저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상황 설명을 추가로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렇게 뭐가 됐든 이런 기사님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좀 올려주세요라는 기사님이 계시는 거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출발이 늦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약 20명의 승객들이 단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10시 10분에 이제 버스 탑승이 시작이 되셨고, 한 아저씨께서 이제 버스가 좀 늦게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하자, 갑자기 기사님이,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때부터 그 아저씨랑, 이제 버스 기사님이랑 서로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되셨어요. 자, 터미널에 분명 출발 시간, 정시 출발이 돼 있는데 늦은 거 아니에요, 기사가. 네, 맞습니다. 출발 시간이 늦었던 건데 이게 전라북도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차였고 10시 5분 출발하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10시 10분이 돼서야 차표를 확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목격자인 승객에 따르면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앞에 두고요. 다른 기사들이랑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뒤늦게야 버스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당시 18명의 승객들이 줄을 서서 이 차표 확인 그리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0대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 출발이 늦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반박을 했고 승객이 이거 좀 잘못됐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버스 기사가 욕설을 하면서 승객과의 말다툼이 시작됐다는 게 다른 승객의 어떤 주장입니다. 흥분한 30대 기사 그리고 70대 남성 승객 사이에 멱살잡이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료 기사들하고 이렇게 잡담을 하다가 늦은 거예요. 당연히 승객들은 다들 약속이 있어서 그 버스를 타는 걸 텐데 아유 씨 컴플레인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께서 잘못을 하셨잖아요. 잘못이 없이 이렇게 오해를 승객에 해서 하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지만 잘못을 하셨고 지금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이 멱살을 잡힌 분은 70대고 이 기사는 훨씬 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급소 부위를 멱살을 잡히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는데 또 참 이상해요. 좋은 버스 기사님들이 많으신데 여기는 왜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료 버스 기사가 또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좀 이제 버스 기사를 좀 이렇게 좀 잠잠하게 기사를 만들어야 말려야죠.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버스 기사가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승객보다 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 좀 있다가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승객께서 내리시는 게 맞다. 하차를 좀 해달라.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대 승객이 난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타고 지나가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 출발한 후에도 사실은 버스 기사가 이렇게 예. 기분이 들떠 있거나 기분이 나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승객들이 뭐 이렇게 뭐 한숨을 쉬거나 뭐라고 하면 거기 대놓고 막 또 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늦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는데 도대체 왜 저랬대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사건 반장 측에서도 이 해당 버스 회사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일단 이 버스 기사도 사건이 벌어진 뒤에는 이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다만 이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님이 신체 접촉을 먼저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먼저 때렸다 이런 느낌인 거죠. 먼저 공격했다는 건데 일단 해당 버스 회사에 따른 버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승객이 약간 어깨를 먼저 툭 치고 거기에서 기사가 욱해가지고 반격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TV를 그럼 좀 우리도 좀 보자라고 사건반장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또 받지 못해서 이 주장이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진짜 이 버스 회사도 밝히는 것처럼 이게 기사와 승객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경위를 조사하고 이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의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의 판단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버스 기사가 지금 아버지뻘 70대 승객한테 뭐 목 멱살 잡고 막 폭행을 가했는데 뭐 툭 쳤다고 하는 뭐 하긴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정당 방위 이런 거 싸움 이상의 폭행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